않겠지. 나를 허락해준 세상이란 손쉽게 다가오는 편하고도 감미로운 공간이 아냐. 그래 너 날아오를 거야. 작은 날개짓에 꿈을 담아 조금만 기다려봐. 오마 나비처럼 날아가 볼까. 일렁거리는 바람에 실려 이런 느낌을 언제나 느낄 수 있을까. 마음속을 좁혀오는 사소한 일은 신경 쓰지 마. 지금 이대로 날아가 모두 잊으면 돼. 어떻게 워워워워워 하늘 끝까지 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워워워워워 여린 날개가 힘을 낼 수 있을까. 그래 그리 쉽지는 않겠지. 나를 허락해줄 세상이란 손쉽게 다가오는 편하고도 감미로운 공간이 아냐. 그래 너 날아오를 거야. 작은 날개짓에 꿈을 담아 조금만 기다려봐. 나비처럼 날아가 볼까. 변덕 부리는 바람을 넘어 이런 느낌을 내게도 전할 수 있을까. 마음 깊이 잠가놓은 잊혀진 꿈에 슬퍼하지 마. 지금 이대로 날아가 끝까지 가면 돼. 어떻게 워워워워워 이 바람 속을 견딜 수 있을까. 이렇게 워워워워워 젖은 날개를 다시 펼 수 있을까. 그래 그리 쉽지는 않겠지. 내가 허락받은 시간이란 오래전 기대만큼 평화롭고 희망찬 시대가 아냐. 그래 너 날아오를 거야. 작은 날개 끝에 힘을 다해 조금만 기다려봐. 시간이 된 관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교무장을 맡고 있는 송정수라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저희가 10월 21일 날 1차 설명회를 진행했고요. 지금 이제 고위 원서를 써야 되는 시즌을 앞두고 저희가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늦게나마 한 번 더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마지막까지 고심되시겠지만 우리 학교 설명 잘 들으시고 오늘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시고 예, 잘 판단하셔서 예, 저희 학교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 진행 순서는요, 우리 교장 선생님 인사 말씀 다음에 기숙사 부장쌤을 맡고 있는 쌤의 특강 1시간 한 30분 정도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3시 정도의 특강을 마치면 지역별로 저희가 팀을 좀 나눠서 조금 집중 상담이 가능하도록 팀을 나눠서 상담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모두 저 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사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지금 공사가 좀 진행되고 있어서 3시에 그 그룹별 지역 상담을 할 때는 운동장 쪽에 오시면서 그 모듈 교실 보셨죠? 예, 거기로 이동해서 1학년 1반부터 1학년 8반 그렇게 반이 나눠져 있거든요. 거기에 지역별로 들어가시면 그 상담을 진행해 주실 쌤들이 계실 겁니다. 거기서 상담을 하시고 자 이렇게 좀 마치시는 대로 저희 뭐 여기 요 건물 도서관 1층에 학생들 공부하는 장소라든지 또 요 바로 앞에 여기가 기숙사거든요. 기숙사 다시 조금 올라오시면 탐방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 놓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저희 학교장 선생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모학고 교장 유홍기입니다. 날씨가 차가운데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모학고등학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모학고등학교는 천주교 대구 대교구 산하 선목학원에서 운영하는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선목학원 소속 학교는 효성초등학교, 그 다음에 우리 경산 지역의 무학중고등학교, 대구의 효성여고, 대건중학교, 대건고등학교, 김천의 성희중학교, 성희고등학교, 성희여중고, 오천의 오천중고등학교, 경주의 건하여중고가 있으며 대학교는 대구 가톨릭대학교도 선목학원 산하의 교육기관입니다. 선목학원의 재단 이사장님은 제10대 교구장이신 조황길 타데오 주교님이 이사장님으로 재직 중입니다. 많은 학교가 있지만 각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의 어떤 학교의 문화와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 분은 무학고등학교의 설립자이신 이임춘 신부님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정신, 이분이 살면서 이렇게 하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임춘 신부님께서는 6.25 전쟁이 끝난 1953년경에 여기 오시다가 보면 하양성당이 있습니다. 하양성당의 본당 신부로 임명을 받고 하양성당에서 사목 업무를 수행하셨습니다. 6.25 전쟁이 끝날 그 당시 대한민국 국민소득이 100달러가 채 안 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5,000, 36,000 이렇게 달러 환율에 따라서 조금 바뀝니다만은 그 정도 소득인데 이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국민소득이 100달러 미만, 특히 하양은 농촌 지역이니까 사람들 우리 살아가는 경제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께서는 하양본당에 부임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 가난에서 벗어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가난을 좀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사업도 여러 가지를 수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신 게 타가 사업을 하셨습니다. 타가소를 운영하시고 그 다음에
유치원도 운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성분들이 어떤 기술을 배워야 되니까 양재 학원도 운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육가병원이라고 해서 무료 병원도 운영을 하시고, 무학산에 무학농장도 운영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육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1966년도에 무학종합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자립형 사립중학교를 설립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육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학교에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무료로 수업을 하고, 형편이 되는 사람은 공학금을 받고, 그렇게 학교를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학중학교를 운영을 하셨는데 세월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무학중학교를 졸업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상급 학교로 진학을 못하고, 그중에 조금 형편이 나은 사람들은 대구로 유학을 가서 그 어려운 가정 살림에 많은 부담을 주는 그런 것들을 목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명문 고등학교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것이 어떤 마음과 바람만 가지고 이루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고등학교를 설립하려면 일단 교실을 지어야 되고, 교실을 짓고 학교를 운영하자면 선생님들 급료를 줘야 되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세월을 보내고 계셨는데, 그 당시 임준 신부님께서는 거처가 어디였는가 하면 지금 중학교 2층 건물 제일 구석진 교사 한 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냉난방이 되지 않아서 여름에는 무척 덥고 겨울에는 무척 추운 그런 교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화장실 따로 없으니까 학생들 사용하는 화장실을 사용하시고 그렇게 생활하셨는데, 이 배동경 율리아나 할머니와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배동경 율리아나 할머니께서는 대구 종로에서 요식업을 하셨습니다. 요식업을 하셨는데 본인이 많은 재산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모으고 그 재산을 좋은 곳에 쓰고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마침 신부님 소식을 듣고 그분께서 무학중학교를 어느 날 아침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신부님께서 무학중학교에 거처하신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학교 가면 안 만날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새벽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어느 한 분이 운동장에서 이렇게 운동장을 돌면서 운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께 나 이 신부님 만나러 왔는데 신부님께 좀 안내를 하세요 하니까 그 운동장을 운동하시던 분이 바로 신부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께서 사시는 모습도 보고 생활하시는 공간도 보고 그간 들었던 이야기도 있고 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신부님께 기증하고 학교를 하나 운영하세요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학교 고등학교의 설립인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배동경 할머니라는 분이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자신의 것을 그냥 내어 놓음으로써 무학고등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무학고등학교의 설립의 시작이 내 것을 놓아 놓는 정신, 그리고 그렇게 생활을 하신 신부님, 이러한 것들이 우리 학교 교무실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신부님이 돌아가신 지가 30년이 지났습니다만 학교 초창기 때부터 내려오던 그 정신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타교 선생님들도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아주 많이 있겠지만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타교 선생님들보다 좀 더 희생할 줄 아시고 좀 더 내 것을 내어놓을 줄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광고 문구에 2% 뭐 다르다 하는 거 있는데 2% 상당히 큰 겁니다. 그죠? 저는 자신 있게 우리 학교 선생님들을 자랑합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하여 내 것을 내어놓을 준비, 학생들을 위하여 봉사할 준비,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 학생들에게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교육 아니겠습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거는 학생들을 보내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거짓말하는지 아닌지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까? 저기에 있는 문구고, 사랑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어야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사랑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 지금 우리 여기 입시 설명회를 하고 있는 이 장소는 1학년 학생들이 야간에 자습하는 공간이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교무회의를 하는 곳입니다.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이 문구를 봅니다. 이 문구는 학교 주보 성인인 돈보스코 성인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참 어렵지만 저도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느끼는 거죠. 한 번씩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야겠다 다짐하는 겁니다. 다짐. 내 스스로에 대한 다짐을 하는 겁니다. 예. 자, 우리 학생들, 우리 학교의 교훈은 사랑, 창조, 봉사입니다. 사랑, 창조, 봉사가 교훈이고, 저는 학생들이 존중, 감사, 행복 이 세 단어를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 행복해야 되는데 내가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 고통받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미래의 행복을 하려면 지금도 행복해야 되겠죠. 행복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내가 해야 할 일을 기분 좋게 하는 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존중. 우리는 존중받아야 하고 또 존중을 해야 합니다. 내 친구, 부모님, 선생님을 학생들이 존중하고 또 선생님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존중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존중을 받고 존중을 할 줄 알고 또 내 친구, 내 부모님, 우리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가지고 감사의 대상도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존중과 감사와 행복을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예, 오랜만에 교장 선생님 말씀 들어보시죠.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예, 어깨 좀 푸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예. 예, 다음으로 저희, 기숙사 부장을 맡고 있으면서 또 영어과 대표 예, 선생님이십니다. 성기호 선생님 특강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학고등학교 기사부장교사 성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는 모학고등학교가 실제로 어떻게 대입 결과를 내고 있는가를 부모님들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오늘 대입 결과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고입 성적 대비 어떤 대입 결과를 저희 학교가 가져왔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 학교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도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무학고등학교의 오해와 진실을 풀기 위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무학고등학교는 최고의 입시 결과를 자랑하는 학교입니다. 무학고등학교는 그리 성적이 좋지 않아도 입학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무학고등학교는 실제로 내신 성적을 받기 쉽지 않은 학교입니다.
그렇지만 내신 성적이 좋지 않아도 많은 좋은 결과를 저희가 가져왔다는 것을 오늘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학고등학교는 지난 한 10년 이상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좋은 대입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특징적으로 살펴볼 결과는요. 저희 학교가 성균관대학교의 합격자 수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 모습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간에는 5명 내외로 합격하던 성균관대학교가 최근에는 성균관대학교 합격자 수가 10명이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에 저희 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중복 합격자 수도 많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해 7명에서 8명 정도의 학생들이 성균관대학교에 현재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대학과 경희대학교도 10명이 안 되는 학생에서 10명이 넘어가는 학생으로 많이 합격자 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저희가 지난 한 10년 이상 동안 학생부 종합전형을 제대로 대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 저희는 최근에 경북대학교의 합격자 수도 30명이 계속 넘어가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농어촌 전형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합격한 결과라는 것을 오늘 저희 데이터로 한번 같이 부모님들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작년에는 1000장 정도 원서 접수를 했고요. 실제로 합격자는 356장을 합격을 시켰습니다. 합격률은 대략적으로 한 33%, 3장 중에 1장 정도는 합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기 빨간색으로 적어놓은 글씨를 보시면 농어촌 관련 전형으로 344장을 저희가 접수를 해서 한 150점 넘게 합격을 시켰습니다. 실제 합격률이 45% 정도라고 확인이 되는 것으로 보아 그러면 농어촌 전형이 아닌 다른 전형으로 지원을 했을 때는 합격률이 농어촌 전형만큼은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쓰는 학교입니다. 저희가 학생부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서울 주요 대학뿐만 아니라 경북대와 지방 거점 국립대, 부산대라든가 충남 충북대 이런 대학들 이상의 대학에 저희가 원서 접수의 지원율이 전체 1000장 정도에서 550장 정도 지원을 하니까 반 넘는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도 지원을 보면 1000장 정도를 접수한 다음에 농어촌 관련 전형도 300장, 그 다음에 주요 대학도 한 550장 정도 지원을 한다고 보면 작년과 크게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만 달라진 점은 올해 경북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 중복 지원을 허용해서 지방 거점 국립대 지원자 수는 좀 줄어들고 경북대학교 지원자 수가 한 120장에서 160장 정도로 늘었다는 것을 올해 달라진 점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농어촌 전형은 부모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읍면 소재에 있는 학교에 다니시고 그 다음에 읍면 소재에 있는 거주지에 생활을 하시면 농어촌 전형에 해당 자격이 됩니다. 6년 기준과 12년 기준이 있고요. 6년 기준은 부모님과 함께 거주를 했을 때 12년 기준은 본인 혼자만 거주해도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지금 2008년생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마 제가 알기로 2015년 3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3월부터 이 아이들이 대학을 입학하게 되는 2027년 2월까지 농어촌 전형이 되기 위해서는 그 거주지에 거주를 하면서 그 다음 동시에 농어촌 소재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농어촌 자격 지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오늘 농어촌 전형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주요 10개 대학과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의 경우 농어촌 전형의 합격률이 어떻는가 저희 학교 엑셀 파일을 보고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글씨가 좀 작긴 한데요. 저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농어촌 전형의 합격률입니다. 위에 보시면 논술 전형은 저희가 작년에 7장을 지원을 해서 한 장도 합격을 못 시켰고요. 그리고 체육이나 또는 미술과 같은 실기 전형으로 1명이 지원을 했는데 또한 떨어졌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학교 선생님들의 노력이 담긴 생활기록부 기록을 제외하고 아이들의 성적만 가지고 뽑는 전형입니다. 저 전형으로는 15장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4장이 합격을 했으니까 26% 정도 합격률이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이 안 되는 아이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률은 14%, 농어촌 포함된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률은 51장 중에 23장 45%입니다. 나머지는 사회 배려 대상자 전형이라고 해서 뭐 국가 유공자들과 이런 전형입니다. 그 전형은 합격률이 60%였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합격률이 33%가 나오는데 저렇게 33%의 합격률이 나오기 위해서는 농어촌 전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과연 어떤 정도의 학생들 성적이 이런 서울에 있는 주요 10개 대학에 합격을 하는가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초록색으로 음영 표시된 것을 보시면 내신 성적이 1.2, 즉 학교에서 3등인 친구들부터 내려가면 학교에서 36등한 친구까지 서울대부터 그 다음에 뭐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까지 합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학교 200명이라고 가산을 하면 저희가 한 18% 정도 안에 들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지원을 하고 합격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성적이 어떤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친구들 보니까 처음에 5등인 친구부터 저희 학교 들어올 때 고입 성적입니다. 296점인 친구죠. 부터 시작해서 밑에 보시면 246점인 친구까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친구는 사실 114등으로 저희 학교에 들어왔으니까 저희 학교의 평균 이하의 학생이 서울에 있는 10개 대학에 합격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저 친구는 성적을 굉장히 많이 올린 친구입니다. 경북대학교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북대학교에서도 농어촌 전형이 또한 유의미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논술 전형은 4명이 지원을 해서 1명도 저희가 합격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 지역인재 전형과 교과 우수자 전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학생부 기록을 보지 않고 성적으로만 뽑는 전형으로는 저희가 4명을 합격을 시켰고요. 농어촌 전형을 보시면 45장을 접수해서 21장을 합격을 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합격률은 거의 5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6장을 합격을 시켜 저희가 32장, 상주 캠퍼스를 제외하고 대구 캠퍼스에만 32장을 합격을 시켰고요. 실제 중복 인원은 2명밖에 없고 30명이 경북대학교 대구 캠퍼스에 합격을 했습니다. 농어촌 전형의 위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였습니다. 자, 대입 기준으로 보시면 2등인 친구, 의예과를 간 친구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쭉 내려보면 184등인 친구가 우연하게 합격한 걸 제외하면 한 122등 정도 되는 저 친구는 운이 좀 좋았습니다. 이 전형 자체가 영농창업인재 전형이라고 좀 전형이 좀 특이한 전형입니다. 특이한 전형이고 자신이 앞으로 농사 어떻게 짓겠다라는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그걸 많이 감안해서 이제 가는 전형이라서 성적이 매우 좋지 않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했고요. 그 위에 보시면 한 122등 정도 되는 학생들까지 경북대학교에 합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런 데이터의 결과는 저희 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고요. 또한 최근에 보시면 문과에서는 도고동문학과라든가 불어불문학과와 같은 학과에 저희가 합격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소인수 강좌로 독일어와 프랑스어 강좌를 개설해서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충실하게 적고 있기 때문에 또 저런 결과를, 좋은 결과를 저희가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성적이 학교에서 생각보다 좋지 않은 친구들이 경북대학교를 가는 걸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또한 데이터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성적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아까는 122등까지 경북대학교에 합격을 했는데요. 고등학교 성적으로 보니까 고등학교 저희 학교도 올라올 때 13등인 친구부터 아까 이 친구는 제외하겠습니다. 제외하고
165등인 친구까지 경북대학교에 자기 스스로 학교 활동과 성적에 노력을 해서 경북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저 데이터의 결과를 봤을 때도 평범한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왔을 때도 경북대학교를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 영남대학교로 가보면 영남대학교에 가면 이제 농어촌 전형의 의미가 좀 줄어듭니다. 영남대학교는 농어촌 전형의 합격률이 31% 정도고요. 그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다른 학생부 종합 전형에 비해서도 합격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농어촌 전형이라는 것은 경북대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좀 유의미한 전형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데이터였습니다. 다시 저희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무학고등학교는 입학 성적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들 이제 300점 만점의 고입 성적을 받게 됩니다. 고입 성적은 대략적으로 150점 정도 되면 학교에서 가장 마지막 등수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보통 한 200등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학교에서 70% 안에 드는 학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학교는 제가 처음에 이 학교에 왔던 2012년도부터 90% 커트라인인데요. 계속 이제 성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떨어지는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아이들의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죠. 69만 명에서 지금 우리 아이들 2008년생들 46만 명 정도입니다. 많은 인구 감소가 있어 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지금 고입 커트라인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결코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는 학교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무학고등학교는 내신 성적을 받기 힘든 학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공부를 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분위기가 친구들 다 공부를 하기 때문에 성적을 받기 힘든 학교죠. 그런데 뭐 어떤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에 오면 좋은 성적 딸 수 있어요 라고 하는 학교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학교의 친구들이 과연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는 저는 조금 의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과연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한 의문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중3 남학생이 절대 가면 안 되는 고등학교 5개를 뽑아왔습니다. 일단은 남녀공학 고등학교입니다. 물론 이제 아이들이 연애라든가 여자친구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이제 성적이 하락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내신 경쟁을 하다 보면 여학생들에 비해서 암기 과목이나 언어 관련 과목에서 조금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남고를 선택하는 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제가 원래 고입 홍보를 다니면서 좀 놀란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안동 지역이나 포항 지역의 학생들이 농어촌 전형 자격이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포항 시 동안에 있는 학교로 가서 자기 스스로 농어촌 전형을 박탈시키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안동에서는 읍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안동 고등학교라든가 시 동에 있는 학교로 가서 농어촌 전형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아까 전에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다시피 농어촌 전형의 합격률이 높기 때문에 절대로 농어촌 전형 포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저는 차라리 저희 학교 안 오실 거면 다른 농어촌 전형이 되는 고등학교를 가라고 말씀드립니다. 농어촌 전형이 경북대학교 이상에서는 합격률이 유의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선택을 하시라고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학교는 분명 그 학교의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반증입니다. 저희 학교 내신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다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업에 대한 분위기나 자세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교를 또한 권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부터 대입 결과가 대박 날 거라고 얘기하는 학교도 사실은 그간 대입 결과가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저희 학교는 이미 많은 성과를 거두어왔고 앞으로 거둘 자신이 있기 때문에 또한 저희 학교가 좋은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성화고는 이미 전형이 끝나서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특성화고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가는 고등학교는 아니고요. 취직을 하기 위해서 가는 고등학교죠. 저희 학교 특색 사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부 선생님께서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요. 저희 학교는 과목이 상당히 다양하게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학과를 지망하는 친구들이 일반 선택 과목 무조건부터 실용 경제까지, 그 다음에 2, 3학년 때 올라가서 진로 선택 과목을 다양하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수학부터 시작해서 경제를 중심에 두고 그 다음 사회 전반에 관련 교과목들을 다 수강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 다양한 과목 선택과 그 다음에 중심을 두고 다양한 과목 선택을 한다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경제 현상을 기반에 두고 사회문화적인 그러한 이유들을 다 공부를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아이들의 조금 다양한 관심을 저희가 수용하기 위해서 소인수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아까 데이터에서도 확인하셨다시피 뭐 프랑스라든가 독일어 같은 수업을 듣고 그 수업에 대한 결과물들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저희가 또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는요, 저희 학교는 과정 중심의 학습 평가와 학교 활동 기록이 세밀하게 이루어지는 학교입니다. 제가 마지막 3학년 담임을 했을 때 한 아이의 생활 기록부를 들고 와봤습니다. 저도 정말 열심히 썼고 이 아이도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해서 제가 웬만하면 제가 생활 기록부 썼던 거를 1년 지나면 다 지웁니다. 왜 다 지우냐면 다른 아이고 다른 기록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 다 지우는 편인데요. 이 아이와 했던 활동은 너무 아까워서 이 아이 것만 지우지 않았습니다. 지우지 않았고 요거 한번 다시 가져와 봤는데요. 이 친구의 기록을 보니까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고민이 담겨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오랜만에 읽으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3학년 1반에서 했던 학급 활동은 먼 나라 이웃 나라는 책을 기반으로 해서 서구 사회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탐구하는 그런 활동을 같이 학급 활동에서 했습니다. 일주일에 2시간 정도 같이 활동을 했고, 이 친구가 이 프로젝트 전체를 기획을 했고, 이 친구는 이제 경제학과를 지망한 학생이었는데 경제를 중심에 두고 철학 사상을 기반으로 예술과 사회와 문화와 정치 같은 것들을 엮어서 자신의 생각 같은 것들을 친구들과 토론을 하고 발표를 하는 그런 학급 활동이었습니다. 그 학급 활동에서 이 친구는 뭐 영국과 미국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가를 저한테 설명을 해줬고, 그런 설명해준 내용을 기반으로 제가 썼던 생활 기록부였습니다. 한번 쭉 보시면 뭐 되게 이런 내용입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금융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그거는 처음에는 존 로크라는 사람의 소유권을 잘 설명을 해야 이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이해가 된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소유라는 것이 원래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 소유하고 공동 경작하는 시스템에서 어떤 사람의 노동이 들어가게 되면 소유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소유권은 국가에서 개인으로 옮겨가고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토지에서 화폐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고, 그 다음에 또한 사람들이 시간을 돈으로 생각하는 개념이 은행을 발달시키고 이자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금융산업을 발달시켰다는 내용입니다. 또 미국은 어마어마한 큰 제조업이 발달되기 시작했는데, 그게 남북전쟁 이후에 철도산업의 발달과 관련이 있고, 그렇게 대규모의 자원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회계학이라는 것이 발달하게 되고, 나머지 관료제라는 것도 발달하게 되고, 사회 전반적인 그러한 일들을 다 엮어서 통찰력을 발휘한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입력을 했고, 결과도 매우 좋았습니다. 이 친구는 서울대 경제학과에 합격을 해놓고 치대를 갔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주고 싶은 무학고등학교 특색 사업은 저희는 대구 카톨릭대학교 부속 무학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지역대학과 R&E나 연계활동이 잘 갖추어져 있는 편입니다. 미래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이 2019년부터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대학 R&E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2016년부터 오랜 세월 동안 이미 계속 지도교수 연계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다 생활기록부에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학술제라는 활동을 통해서 거의 200명 가까이 되는 친구들이 논문을 작성하고 발표를 하고 그것을 또한 자신의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기반으로 삼고 있고요. 옆에 지금 보시면 모두 다 학술제 결과물들입니다. 이 포스트 논문들은 아이들이 연구해서 탐구해서 기록한 결과물들을 전부 다 포스트 논문으로 저희가 남겨놓은 것들입니다. 이외에도 길을 묻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영상에서 보셨던 선대에게 길을 묻다 프로그램 서울 수학여행 중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저희 졸업생들이 와서 아이들에게 진로의식을 고취하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구 카톨릭대학교에서 지원을 내줘서 교수님과의 진로 프로그램도 있고요. 아버님 그리고 친구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길을 묻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좋은 학교 활동들을 저희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교장선생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저희 학교는 신부님의 희생정신을 보고 배운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저기 마지막에 보시면 저는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교사들의 행동을 보고 아이들이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 많은 교사가 아니라 가르치는 것은 아이들에게 실제 본이 되는 모습을 사는 그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저희 학교 쌤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저희 학교에 오면 강하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도높이 자신의 성장을 도모하고 다같이 친구의 성장을 도와주는 아이들이 있는 학교입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선한 목자와 같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무학고등학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말이 아주 많으신 선생님인데 오늘 좀 빨리 좀 끝내셨네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지금 뭐 앞에서 자리들이 막 좀 빨리 휙휙 지나갔죠. 저희 유튜브에 무학고 TV라고 검색하시면 오늘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영상 또 10월달에 했던 1차 설명회 또 이전 거 또 그 전에 우리 학생들 뭐 활동 영상들 무학고 TV에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오늘 놓치셨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모듈로 이동하셔가지고 저기 이제 집중 상담 받으시면 되는데 예, 그 전에 오늘 교감생님 잠시 인사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목청이 하도 커서 이 마이크를 쓰는 게 나을지 이렇게 말하는 게 나을지 어느 게 나을까요? 할까요 그래도? 예, 감사합니다. 저는 무학고등학교 올해 교감이 된 이유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터넷에 치든지 하면 저 이름 나온다고 하거든요. 학교에 가면 엄마가 있다. 무학고 엄마입니다. 어떤 선생님도 놀린다고 저를 이제 할미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퇴직할 때까지 무학고 엄마로 있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무학제 행사하는데 대가대에서 행사하는데 38살 먹은 아들이 이제 드디어 장가를 간답니다. 그래서 어제 와인 한 개 들고 이런 거 나오면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걔하고는 내가 아무 관계가 안 되니까 그죠? 이렇게 자기 결혼식에 와달라고 이렇게 청첩장 들고 왔더라고요. 저 갑니다. 아유, 안 오셔도 됩니다 선생님. 그런데 저 친구들한테 선생님 온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전 가야 되는 거 맞죠?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저는 무학고등학교가 진짜 좋은 이유는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교가 있으면 학생들 진로나 진학에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게 자랑 1번이면 안 되죠. 저는 무학고등학교는 참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물어보면 졸업해서 또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 오면 알겠지만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공부도 잘해야 되지. 원래는 인성이 멋져야 되죠.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학교여야 됩니다. 우리 학교의 교훈이 사랑, 창조, 봉사예요. 거기에는
공부가 단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전교 1등이든 전교 꼴찌든 무학고등학교 선생님은 그 아이의 등수를 보고 생활기록부에 그 아이의 생활 상황을 적지 않습니다. 전교 1등이나 전교 꼴찌의 생활기록부의 내용들은 자기가 활동한 대로 선생님들이 글자 하나 적게 안 넣으려고 목숨 걸고 생기부를 씁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랬지만 생기부 자 쓰는 기간 되면은 저희들 자료 받은 거 제가 제 방 전체에 쫙 깔아놓고 전교생 걸 국어 전반을 들어가니까요. 그 아이 서류를 5, 6, 7개 세워놔놓고 그걸 손으로 다 적어 아날로그거든요. 그렇게 해서 생기부를 적습니다. 그래서 무학고등학교의 생기부는 다른 데 갔을 때 그 위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우리 학생 제가 고3 부장할 때 전교에 거의 꼴찌에 가까운 학생인데도 그 아이 대학교 6개 다 붙었습니다. 8점 됩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붙었던 이유는 국어를 몇 점 안 받지만 수학을 몇 점 안 받지만 학교가 이끌어주는 대로 선생님이 이끌어주는 대로 애정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3년간 실장도 했고요. 선생님들한테 다 칭찬 듣는 아이예요. 아우 제가 공부한 좀 더 하면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아이지만 역시 자기가 그 준비한 과정들로 이 아이는 자기가 원하던 대학교를 갔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학은 공부만 잘하는 학교가 아닙니다. 무학은 참 좋은 게 많은데 그 첫 번째가 좋은 친구를 가진 학교입니다. 여기에서 왕따, 은따 뭐 가끔 한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뭐 아이들 세계니까요. 근데 제가 아는 한 위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애들끼리 편을 가르고 이런 것은 없는 학교입니다. 선배가 후배 누르는 것도 없습니다. 선배가 후배들 겁내면서 돌아다니죠. 진짜입니다. 성질 안 내거든요. 그래서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명절날 좀 길었잖아요. 첫 해 1996년도 우리 반 실장이 좀 있으면 대령님이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명절 새로 왔는데 친구들을 11명 그 당시 친구들을 모아서 근데 거기는 농사 짓는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거 모여갖고 선생님 명절인데 나와서 우리랑 놀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에요. 거기에 그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와 공부 못하는 아이의 차이는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무학의 제일 1번을 몇 년간 다 돌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무학고등학교 좋은 이유는 좋은 친구들이 있는 학교예요. 두 번째는 좋은 선배가 있는 학교예요. 지금 여기 아까 슬쩍 지나갔지만 서울 창체라는 거 서울에서 다니면요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요 우리 학교 책자를 애들이 써야 되는 과제 책자를 달라고 해요. 대체 이게 가능하냐? 기차를 타고 저거들끼리 좆자고 올라가고 호텔방에 집 넣어놓고 저거들끼리 돌아다니고 자기가 계획한 프로그램으로 3박 4일을 사는데 맞으면 또 함께 사는 거 가르친다고 농구 경기, 배구 경기 이런 거 있으면 체육시설 가고 그 다음에 제일 하이라이트 선배가 서울서 직장 다니는 선배가 40에서 50명이 옵니다. 그거 다 서울대 연대고대 아니면 아니요 대구대 야간도 있고요. 여기 계대 뭐 대가대 다니는 아이들도 거기에서요 엄청나게 실력 발휘라고 삽니다. 이번에도 서울 창체 때 자기들끼리 연결시켜서 놨더만 거기 와서 동생들 설명한 걸로 끝나지 않고 제가 핸드폰을 열어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 아래 밤 11시 30분에 전화 왔더라고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자버렸거든요. 저거들끼리 거기서 만나갖고 2차 새로운 모임을 만들어갖고 같이 놀고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하수호라고 인터넷 치면 사냥개들 뭐지? 그 영화 거기 요즘 나오는데 거기에 사냥개들 가는데 박성웅 밑에 부패 경찰로 나오는 아주 못된 놈 하나 있거든요. 그 역할을 맡은 우리 아가예요. 그거만 있냐? 아니요. 제가 야들 다 제가 담임했던 아들이에요. 이 아이는요 안정환 나오는 안 싸우면 다행이다 PD예요. 쳐보면 나와요. 우리 기호라고 나옵니다. 예, 엄청난 역할을 하는 우리의 선배들이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법부터 시작해서 초록우산까지 아이들이 간호사, 보건소에 있는 아이까지도 우리 아이들은요 선배에게 길을 묻다에 오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후배들한테 자신들의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함께하는 시간에서 얼마나 가치 있어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걸 끝내고 1학년들이 저한테 말했어요. 선생님, 저도 나중에 자라면 크면은 나 여기 세워주세요. 사실은 그때는 저는 이 학교였거든요. 그러나 그게 꿈이 생깁니다. 아, 이럴 수 있구나. 나도 공부 못 해도 쓸 수 있구나. 이러한 꿈을 가지게 해주는, 그리고 그 선배들 중에 건축 하나는요, 자기가 책을 사갖고 보내요. 자기가 같이 상담했던 아들 준다고. 예, 기계공학과 나온 아는요, 지금 그 뭐 프린트물 해갖고 학교 선생님도 드리고 그 기계공학 하려고 하는 아들 주라고 프린트물 내가 줬어요. 이런 멋진 선배가 있는 게 무학입니다. 첫 번째는 좋은 친구가 있고 두 번째는 좋은 선배가 있어요. 그러다가 정말 내가 전 대한민국이 자랑할 수 있는 멋진 무학고등학교의 선생님들. 어제도 새벽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아이들 무학지 한다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이 멋진 선생님들이 아이들 생기부 쓴다고 하루에 잠 2-3시간 자면서도 그거 쓰는데 온 힘을 다하면서도 잘 되기만. 좀 전에 저 뒤에 있는 선생님 카톨릭 때 붙었다고 내한테 막 자랑하러 왔어요. 사실 그렇게 붙을 수 있는 성적이 아니거든요. 애가요, 이번에도 자기가 붙을 수 막 말하면 다 나오니까 함부로 말은 못 하겠는데요. 막 달려가 교무실에 교감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 거 별로 없거든요. 막 머리 쪼아리면서 됐어요. 서울 쪽으로 갔어요. 저 꿈을 이루었대요. 저 경대부서도 안 간대요, 지는. 그래서 이런 멋진 선생님들이 마지막까지 달려줘요.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는 어떤 학교도 흉내낼 수 없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한 겁니다. 특별한 아이들이 아니고요. 우리 학교에 거의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뭐 한 100명 가까이가 이 프로그램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이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끊임없이 만들어요. 우리는 졸업시간, 종업시간은 12월달 아직까지 크리스마스 뒤에 책 쏟아 들어가 선생님들하고 책 읽고 이게 토론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아직까지 있어요. 쉼없이 갑니다. 꿈을 꾸려면요, 멋진 곳에 가서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무학은 꿈을 꿀 수 있는 멋진 곳입니다. 새로 중학교 성적 조금 낮아도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학교 무학입니다. 저희가 노력하면 이번 중3 겨울 방학 때 멋지게 고입을 준비하면 무학에서 다른 무대를 준비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지가 안 하는 건 저도 모르겠어요. 예, 부탁드리는데 아이한테 인생에 있어서 돈 많이 주는 것보다요, 낚싯대 던져갖고 잡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잡는 법을 잘 가르쳐주는 무학에 이 아이들을 한번 맡겨주시면 멋지게 저희들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요걸로 딱 끝내면 좋겠지만 우리 학교에 오늘도 토요일인데 어젯밤 10시까지 일하고 오신 선생님들이 저 뒤에 절비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인사 한번 올려도 되겠습니까? 야, 이거 목소리가 적네요. 인사 한번 올릴까요? 예, 박지서 선생님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 전원 나오세요. 부뜩부뜩 나야 우리 이제 이 어머님들하고 또 개인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